안녕하세요. 시쿠나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6 스토브리그 총정리 그 첫 번째 시간인 키움 히어로즈 스토브리그 정리입니다. 이전에도 이제 케이트 위즈와 두산 베어스에서 뛴 선수며 작년에 키움 히어로즈의 대체 운명 선수로 왔습니다. KT에서 세계의 팀을 경험한 라울 알카타라는 페르난도 노드니가 영상되는 돌파멸 같은 특구폰과 평균 고속 150km 헥타르대 중반대 그리고 최고 속도 15, 158km까지 찍히는 강속구가 인상적인 파워피처 스타일입니다. PATN 변화구 사율 약점인 탓에 포심 30%에서 40%, 투심 20에서 30%등 속구를 중심으로 가져왔고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을 약 15%씩 커브는 5% 미만 그리고 포크볼을 1% 미만으로 거의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두산 시절부터 박세혁과 정재훈 코치 이용찬을 조언했고 초심과 체인지업을 봉인하고 변화구를 던지려 노력을 했습니다. 마침내 슬라이더 비율이 20% 중반대로 대폭 상승했고 포크볼도 약 11% 정도 던지며 체인지업과 커브는 거의 던지지 않는 등 레퍼토리에 크게 변화를 준 모습이 데이터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 도산에서 팔코치 부상과 엄청난 부진으로 방출되었고 이후 멕시칸 리그에서도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가 2025년 5월 19일 야시엘프에게 대체선으로 영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라알카탄 선수는 키움 팬들의 우려와 다르게 고척에서 쏘신 2020년 골든글러브에 복귀하였습니다. 특히 2025년 키움의 100패를 막은 1등 공신으로서 케일 로젠버그의 공백을 단번에 지워버리는 키움의 에이스 활약한 시즌이었습니다. 키움의 역대 대체 외국 선수 중에서 헨리 소사, 제이크 브릴검, 제일 센즈일는 성공사로 잘 묘기한 것은 덤입니다. 전반기만 하더라도 고척에서는 유랑이었으나 원정 경기에서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며 재취업에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었지만 후반기에는 원정 경기에서도 크게 활약하며 시즌 중 19경기 중에 14경기나 퀄트 스타트를 기록하였고 팀의 처참한 불펜짐에 그나마 숨을 쉴 틈을 주는 역할을 제대로 했습니다. 알칸타라가 합류한 덕에 팀의 전반기 승률보다 후반기 승률은 확실히 좋은 편이며 특히 잠실팀인 LG 트윈스와 친정팀 두산 베어스 상대로는 통곡의 벽이 느낄 정도로 크게 활약하였습니다. 다만 2014년 미에 패스트북의 구속과 구위가 돌아와 어느정도 탈사진율과 피스 험률이 정상되었고 투 패턴을 두산시를 위해 간결을 가져가는 전략을 택해 패스볼 플러스 슬라이더 플러스 스플리터에 오직 3피치만 던지는 투수로 변모했습니다. 여기에 2024년 비해 ABS가 확대하는 호재까지 더해져 원래도 잘 내려주지 않는 볼넷이 크게 줄었고 역대급 한 경기당 볼넷이 9개 정도로 2024년 고연병을 0.98 라드키 띄워놓는 0.74의 BB의 9를 기록했습니다. 이러니 피안타율을 높아졌는데 POPS는 오히려 낮아져 추가 피출 리밋 장타 억제에 성공하며 호성적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키움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구단의 암흑기 가운데 팀의 100패 위기를 막은 1등 공신이었기에 반드시 잡아야 했고 허슬필 키움 당장 역시 11월 20일 알칸타라로 빠르게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키움 히어로즈와 12월 16일 통액 90만 달러로 재계약 성공하며 KBO의 6년차 시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신규 영입입니다. 우선 새로운 외국인 투수 네이션 와일스 선수를 소개합니다. 키움 히어로즈에서 알칸타라를 제외하고 전부 재계약을 하지 않았으며 이전 시즌에서 이용타 도박을 실패했기에 이번에 암전빵 정도의 외국인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알칸타라의 재계약 소식과 함께 네이션 와일스, 트렌턴 브룩스, 그리고 가탄 쿠보 유토를 새로 영입했습니다. 네이션 와일스 선수는 올해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경기밖에 못했고 그 경기에서 1인의 30점을 기록했으며 트리플 A에선 25경기 6승 8패 에라 3.04를 기록했습니다. 구속은 표준 패스트볼, 체인지업, 커터를 구사할 수 있으며 특히 커터는 KBO에서 많이 줄 수 있는 투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 또한 강점이며 또한 우타 상대로 피안타율 0.232 헛스윙 비율로 35.4%로 매우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마이너리그 통산 9경기당 본래 비율이 2.1개로 안정된 제고력과 경기 운영 능력도 강점 뽑힙니다. 다만 포시 무브먼트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또한 장타자 상대로 매우 불안정한 피칭을 해 높은 피홈런 그리고 낮은 땅볼을 기록하는 리스크가 있으며 단조로운 구성 때문에 타자들이 적응하기 쉬울 수도 있다는 위험성 또한 존재합니다. 알칸타라 제시키의 계약 소식과 함께 12월 16일 연봉 91억을 계약했습니다. 이것은 신규 영입치고는 큰 금액인데 아마 키움은 와일스에게 거는 기대감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와일스는 팀에 합류해서 너무 좋다. 멋진 시즌을 보내길 기대한다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다음은 트라이턴 브룩스입니다. 이 선수는 타 외야수 포지션을 맡고 있습니다. 텐터무스 선수는 마이너 성적에서 보이듯이 높은 홈런과 고타율력한 타자는 절대 아닙니다. AA에서 3을 넘겨본 시즌이 2024년 딱 한 번뿐이고 20 홈런 넘긴 시즌도 2024년 딱 한 번뿐인데 이렇게 보면 왜 데려왔는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확실한 장점으로는 컨택이 되고 야구가 잘 된다는 겁니다. 볼넷과 삼진의 비율이 꽤 괜찮아 큐율이 꽤 좋으며 2루타를 많이 생산할 정도로 장타율은 좋은 OPS 히터로 활약했습니다. 다시 말해 배드볼 히터와 스프레이 히터에 가깝긴 한데 좋은 공과 나쁜 공을 잘 골라내는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외인 타자들이 다소 나서서 ABS를 마이너리그에서 경험한지라 여섯 강점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비 역시 메이저리그에서 대수비를 나갈 만큼 꽤 잘합니다. 어찌 보면 타구 판단이나 실책이 거의 없다고는 수준입니다. 다만 샌디에이고의 트리플 A가 엄청난 타구장을 타자에 대해 유리한 구장을 홈을 쓰기에 과연 KBS도 장타를 보장될지는 더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토요타부터 선수는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트리플 팀인 에페소 치와와스에 있었을 당시 웨스 벤자민, 칼 하트, 요나단 페라자가 동료였는데 이때 토요타 브루스 선수는 그 선수들에게 KBO에는 어떠냐고 물어봤으며 3명 모두 야구하기 좋다고 해서 KBO를 가기로 마음먹었답니다. 이 중 요나단 페라자는 다시 KBO에 복귀하면서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나쿠 유토 선수입니다. 네, 국적은 일본 선수인데요. 여기서 잠깐 가나쿠 유토 선수는 아시아 쿼터제로 데려온 선수입니다. 네, 2025년 1월 22일 KBO가 아시아 쿼터 제도를 실행을 결정을 받겠다고 이번 2026 시즌부터 적용됩니다. 아시아 야구연맹에 소속된 이 국가의 선수 및 호주 국적의 선수를 대상으로 신규 영입이 가능하며 계약금은 최대 20만 달러, 월 최대 2만 달러로 제한됩니다. 만일 재계약 시 해당 선수의 연봉은 매년 10만 달러씩 상향이 가능합니다. 구단은 기존 외국 선수 3명 포함해 아시아 쿼터 제도 선수까지 총 4명 보일 수 있으며 이 선수들은 모두 한 경기에 출장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가나쿠보 유토 선수는 어떤 선수일까요? 확실한 건 피지컬과 많은 선발 등판 경험이 있으며 선발이 약한 키움에게는 레귤 시즌을 소화하는데 적합한 선수입니다. 또한 괜찮은 평균 직구 고속과 구위를 가지고 있으며 평균
스포츠 평균 구속은 146km, 최고속은 153km라고 합니다. 하지만 결정고 불릴 만한 변화고의 부재와 제구력 난조에 문제가 있으며 작년엔 구인당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의 볼넷을 던질 정도로 심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이 선수는 키움 오기 전 좀 사생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좀 논쟁거리로 불거졌습니다. 다만 KBO에서는 여기서 더하고도 남은 사생 문제가 많기 때문에 대다수 키움 팬들은 야구라도 잘해달라는 의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선수 본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한다 해도 결국엔 성적이 뒷받침이 돼야 야구 선수로서 수명이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드래프트 그리고 자유계약입니다. 이번 2026년 2차 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한 선수로 안치홍, 추재현, 배동현, 박재현 선수가 있습니다. 안치홍 선수를 지명하면서 송성문 선수의 포스팅을 의식해 내야 뎁스를 강화하는 움직임을 보였고, 또한 추재현 선수를 키움에서 다시 데리고 왔으며 측정간 투수 평가받는 배동현과 박진영까지 지명하면서 재시행 후 최대한 4명을 지명하며 전반적으로 헐거운 팀의 뎁스를 채웠습니다. 또한 기아 타이거즈에서 방출당한 후 키움 헤어져 연봉 1억 2천만 원 계약한 성찬 선수도 있으며 이는 5년 만에 복귀한 것입니다. 사실 중학교 선수들 대다수가 NBA를 진출했고 최근 신인들의 태도 문제까지 겹쳐버리며 키움 히어로즈에서 이용규와 함께 선수단의 무게감을 잡아줄 역할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이제 감독 그리고 코치 선임입니다. 솔정진 감독은 직전 시즌 홍근 감독이 시즌 도중 경질되면서 감독 대행으로 선임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전임 감독인 홍은 감독보다 더 처참한 판단 및 기용에 키움 팬들은 차라리 전임 감독인 홍은기가 훨씬 낫다는 비난을 포왔습니다. 애초에 키움 팬들은 내부의 고인 철박통린 코치진에 불만이 많았고 설정진 역시 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6 시즌부터 정식으로 감독이 되었기에 당연히 팬들은 극대노와 허탈함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 여론을 뒤집기 위해 키움은 박병호를 코치로 영입했습니다. 20년간의 선수 생활을 마치고 자신의 전성기 치질 팀이 키움 히어로즈에서 잘군 코치로 선임되었습니다. 박병호 코치 본인이 LG에 있다 했을 당시 그렇게 좋지 못한 성적으로 고생을 하다 키움으로 간 후 펄펄 나아다닌 것을 생각해보면 키움 선수단한테 좋은 조언을 줄 수 있는 코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평입니다. 이번 2026 시즌 때 송성문마저 샌디에이고 파드리스로 진출하며 이에 키움 내야진에 큰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키움 히어로즈는 2023년 시즌부터 시작된 암흑기와 함께 3년 연속 최하위권 불명을 입었습니다. 그렇기에 키움 히어로즈에게는 최소한이라도 탈꼴찌를 빌어야 할 상황이 닥쳤습니다. 현재 KBO에서 4년 연속 꼴찌는 롯데, 자이언츠 단 한 팀뿐이며 그마저도 8팀 최저 순이었습니다. 박병호를 잘로군 코치 영입했으며 기아에 방출된 성창 선수도 5년 만에 다시 부른 것도 탈꼴찌를 하기 위한 몸부림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작년 감독 대행을 하신 설정진 감독님은 성적과 책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앞에서 설수했듯이 직전 시즌에 너무 안일한 모습과 팀에 대한 무책임적인 태도는 선수들의 태도 불량까지 이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번 시즌엔 자신이 감독으로서 역량을 충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키움 히어로즈 스토리그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롯데 자이언츠에 대한 스토브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